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술형 평가 두 번째 수행 평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에 제작하려고 했는데 한 차시에 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누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과서 정리는 다음 주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논술형 평가는요, 국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국회의원 뽑는 방식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구 의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역구 의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를 선출을 하는 거죠. 전국을 253개의 선거구로 쪼개고 한 명씩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우리가 논술형 평가에서 볼 거는 이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래서 당선인의 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 제도였죠. 이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든 사회적 약자나 또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어떤 전문가들이 입법 활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비례대표 이 선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A 정당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A 정당이 이제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정당에서 비례대표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한다라고 해요. 이 비례대표 명부라는 거는 명단입니다. 비례대표 명부를 이제 작성을 해서 여러분 그 선거를 하기 전에 이제 홍보 자료로 정당에서 이렇게 각 가정에 보내줄 때 나오는데요. 이 후보 명부는 순번이 있어요. 네,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순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뭐 쭉 있겠죠. 2번, 3번, 4번, 5번 해서 쭉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김 XX, 2번은 이오오, 3번은 세모세모, 4번은 장네모네모 뭐 등등등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이걸 이제 정당에서 홍보를 합니다.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명부를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당별로 이제 비례대표 득표율을 이제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A 정당이 득표율이 3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인 수를 결정하는데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을 가져가냐면 이런 경우에 3석을 가져가겠죠. 네, 3석을 부여해요. 네, 비례대표 의석을 3석을 가져갑니다. 네, 3석을 이제 배분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A 정당에서 작성했던 이 비례대표 명부에서 1번, 2번, 3번까지만 당선이 돼요. 네, 이 3번까지만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고요.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리고 4번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낙선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할 때는 이 앞번호에 누구를 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번호 순번을 받아야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4.15 총선을 했고요.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국회 구성할 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1명 있고 부의장이 2명이 있는데요. 최초로 여성 부의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성 부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성이 국회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실제로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성이 반 정도가 여성인데, 국회의원 의석수가 여성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19%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대다수는 이제 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그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봐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설명을 하는데,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인의 수를 결정하는 선거 방식이죠. 그래서 비례대표 선정을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순번을 정해서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앞번호의 순번을 받을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그 후보들의 어떤 의정 활동력이라든지 전문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비례대표 1번은요, 여성에게 배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성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 앞번호를 여성에게 줘서 국회 진출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논술형 평가는요, 선생님이 예시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1번을 누구로 할지 그거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쓰는 건데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유만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 사실 실제 후보이랑 선생님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 뭐 당선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다 가명이에요, 이거는. 네. 일단 1번은 김미숙이라는 사람인데, 여성이고요. 가정의학과 교수 의사네요. 네, 의사인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하는데 크게 활약을 하셨고요. 당선이 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의료와 보건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법안을 결정할 때 반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로서만 알겠죠. 꼭 필요한 법률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그 다음에 2번은 여성인데 굉장히 어리네요. 네, 노조 간부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게임 동아리 회장을 지냈고요. 이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보니까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조건이 많아서 노동 운동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IT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런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인 경우가 많대요. 뭐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든지, 임금이 좀 낮다든지, 뭐 등등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데 해고당했네요. 이러면 부당 노동 행위네요. 사용자에 의해서 노동 3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당선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게임 업체에서 많이 일하는데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성은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뭔가 장애인의 인권과 또 피아니스트니까 예술가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네요. 네, 한국장애인협회 이사를 지냈고요. 장애 예술인은 공연 기회도 적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창작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위해서, 좀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보는요, 교육시민단체의 대표인데요. 교사로 일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너무 성적이나 입시 경쟁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모의 선거 교육,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 선거를 해볼 수 있게 그런 법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후보는 여성정책연구원장인데요. 이분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엠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많은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제 그 엠번방 사건에서는 10대 청소년이 피해자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가해자도 네 청소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네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비례대표 후보자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네 비례대표 후보자 네, 일단 1번 의사였죠. 네, 이분은 어떤 국민 건강, 네, 그리고 어떤 의료 현장, 네, 목소리를 전하겠다. 2번은 노조 간부였어요. 네, 이분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이 게임 산업에서 노동자의 어떤 권리, 이런 거를 보장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3번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네요. 네, 이분은 어떤 장애 예술인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네, 창작 활동을 돕겠다. 네, 4번은 네, 교육시민단체 대표인데요. 네,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교사는요, 정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수 출신으로는 국회의원이 많이 되는데, 네, 교사 출신으로는 많이 없었는데, 네, 좀 특이한, 이번에 비례대표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어떤 교육의 어떤, 개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모의 선거를 도입하겠다. 네, 학교에서 모의 선거하는 거 사실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거법을 개정해서 학생들이 정말 정치에 대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연구원이었죠. 네, 이분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뭐 몰카라든지 정말 많죠. 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중에서 1번을 누구로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네, 1번 비례대표 1번을 선정하는 겁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선정을 하고 이유를 2가지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선정을 하는데 2가지 이유,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제시할 수 있냐면 이 근거는 일단 이 비례대표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를 국회로 진출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근거의 첫 번째는 네, 이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네, 또는 전문가를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사실 다 해당이 됩니다. 의사는 전문가고요. 네, 노조 대표는 사회적 약자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역시 사회적 약자고 예술이니까 전문가도 될 수 있고요. 교육시민단체 대표 전문가죠. 네, 교육 전문가. 여성단체, 네, 여성 전문가고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하나 제시하시고요. 2번째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거는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국민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우리가 그 근로의 권리, 노동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장애예술인, 장애인들은 정말
사회적 약자고요.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예술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창작 활동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여성들이 성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 비례대표 제도의 어떤 취지도 네, 다시 되돌아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실 텐데요. 만 18세가 되면 그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 누군지도 네, 유심히 보시면서 왜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형평가 네,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수행평가 보시면 되고요. 그 형식이 300자 내외로 쓰는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연습하라고 준 원고지 양식에는 보시면 딱 300자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시험 그 지를 논술형평가, 수행평가지를 선생님이 줄 때는 여기에 50자를 더 쓸 수 있게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칸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자 내이기 때문에 50자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네, 50자를 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300자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해보시고 플러스 50자까지 가능하다. 여기 한 2줄 정도가 네,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고 더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